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악과 철학,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2월 25일, 한국 대중음악계의 아이콘 지드래곤이 정규 3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앨범의 제목은 위버맨쉬입니다. 독일어로 쓰인 낯선 단어죠.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이런 제목을 택했을까요? 이 단어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빌보드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이 앨범을 다루면서 니체의 철학 개념을 차용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음악 앨범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선언처럼 느껴지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왜 21세기의 한국 아티스트가 19세기 독일 철학자의 개념을 자신의 앨범 제목으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같은 질문들을 함께 던져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를 지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 존재감의 상실 같은 것들이죠. 이제 다 살았다는 체념과 아직 뭔가 해야 하는데라는 갈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바로 이런 순간,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의 개념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위버맨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위버맨쉬,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풀어보면 오히려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개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유럽 사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럽은 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의 권위가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니체는 이런 시대를 살며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신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삶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위버맨쉬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위버맨쉬는 보통 초인으로 번역됩니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여러 철학 자료에서 설명하듯이 이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상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초인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마치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초월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초월한다는 걸까요? 바로 현재의 나 자신, 그리고 나를 가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한계, 지금의 내가 믿고 있는 가치, 지금의 내가 따르고 있는 관습, 지금의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니체가 제시한 위버맨쉬의 핵심 요소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 가치의 해체입니다. 사회가, 전통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정해놓은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도 옳은지를 물어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미 늙었어, 나는 능력이 없어 같은 생각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주입한 틀일 뿐일까요?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새로운 가치의 창조입니다. 기존의 것을 해체했다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의 기준, 나만의 의미, 나만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회는 흔히 60세가 되면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70세에 대학에 가면 안 될까요?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60세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끊임없는 자기 극복입니다. 위버맨쉬는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작은 두려움을 이겨냈다면 내일은 조금 더 큰 두려움에 도전합니다. 오늘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내일은 또 다른 것을 배웁니다. 이건 평생의 과제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개념은 더욱 중요합니다. 한 번의 극복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섰다가 내일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넷째,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이 어려움도, 이 슬픔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그래, 좋아, 다시 한번 살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긍정할 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으시죠?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긍정은 모든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실패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자기 자신이 되기입니다. 남이 정해준 나, 사회가 기대하는 나, 전통이 요구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나, 내가 선택한 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흔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이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지드래곤은 왜 이 개념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 1988년생으로 현재 37세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7년 마지막 솔로 앨범을 발표한 후 상당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군 복무를 했고 전역 이후에도 곧바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대 초반 그를 둘러싼 상황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문제, 법적 논란, 건강 이슈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정상에 있던 아티스트가 긴 침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그가 돌아왔습니다. 7년 4개월 만에 솔로 신곡 파워를 발표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 곡은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서 11월에는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한 홈 스윗 홈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5일 마침내 정규 3집 앨범 위버맨쉬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앨범은 발매 직후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버맨쉬라는 개념이 그에게 깊은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날 것인가? 대중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찾을 것인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진정성 있는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는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버맨쉬라는 제목은 바로 이런 그의 여정을 담은 선언입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넘어섰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남들이 정한 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공백기를 지나며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만들어 온 이미지는 진짜 나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얼마나 다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같은 것들이죠. 이런 질문들은 니체가 위버맨쉬를 통해 던진 질문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버맨쉬를 해석했습니다. 니체의 위버맨쉬가 철학적 개념이라면 지드래곤의 위버맨쉬는 예술가로서의 실존적 선택입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대중의 기대보다 자신의 진정성을 우선하는 것, 안락함보다 성장을 택하는 것,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가 해석한 위버맨쉬입니다. 그에게 위버맨쉬는 단순히 멋진 철학 용어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지드래곤의 위버맨쉬가 던진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개념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을요.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실 겁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고 약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니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가족에게 더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흔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다 늦었어. 바꿀 수 없어.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하는 체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위버맨쉬 개념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위버맨쉬는 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아니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버맨쉬의 철학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존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 상당 부분은 우리 자신이 만든 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래야 한다. 이 나이에 이건 할 수 없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이런 것들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의 나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 재능을 나누며 보람을 찾는 것,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가난하니까 불행하다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기존의 관계가 줄어들었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봉사활동,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버맨쉬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이뤄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10분 산책했다면 내일은 15분 산책하는 것. 오늘 책 한 페이지 읽었다면 내일은 2페이지 읽는 것. 오늘 혼자 끼니 먹었다면 내일은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함께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목표를 이뤘다면 나 자신에게 잘했어, 대단해, 이 나이에도 변할 수 있구나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긍정적 피드백이 다음 도전의 동력이 됩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60대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다음 날 온몸이 아파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관계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운동이 힘들었다면 강도를 낮춰서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취미가 어려웠다면 다른 취미를 찾아보면 됩니다. 관계가 안 풀렸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넷째,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젊었을 때 이걸 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이죠.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과 미래뿐입니다. 니체의 위버맨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행동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실천적으로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찢거나 태우세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의 나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다섯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의미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손주들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건강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래 보게 하고 싶다는 것이 건강 관리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봉사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배움이 의미일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다는 것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삶을 긍정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데 어떻게 삶을 긍정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긍정은 모든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실패도 모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나빠서 힘들지만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덕분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다. 지금 외롭지만 덕분에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졌다 하는 식으로요. 이건 억지로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삶을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위버맨쉬는 도달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강해집니다. 오늘의 극복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혼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갔다면 내일은 혼자 시장에 가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어색했지만 해냈다면 내일은 먼저 말을 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운동하는 게 힘들었지만 해냈다면 다음 주에는 15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것, 그것이 위버맨쉬의 길입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나이 들어서 안 된다, 이미 늦었다,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해도 자신만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니체의 위버맨쉬는 바로 이 자기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나를 믿는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65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무릎도 안 좋아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들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버맨쉬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의 틀을 깹니다. 나이 들어서 아프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어라고요.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집 앞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보자. 내일은 2바퀴 걸어보자. 다음 주에는 공원까지 가보자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중간에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그때 더 운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버립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왜 건강해지고 싶은가?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어서, 배우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의미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삶을 긍정합니다. 아프지만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덕분에 검소한 삶의 가치를 배웠다. 외롭지만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한 달 후, 이분은 공원을 한 바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해보자. 가벼운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자 하는 식으로요. 석 달 후, 이분은 혈당 수치가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작은 성취지만 큰 기쁨입니다. 나는 할 수 있구나, 나는 변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반년 후, 이분은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듭니다.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1년 후,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삶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위버맨쉬입니다.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힘을 바꾸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58세의 한 분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나는 회사의 누구였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경제적 불안도 큽니다. 자녀 교육비는 아직 필요하고 노후 준비는 부족하고 재취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버맨쉬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의 틀을 깹니다. 회사를 나가면 실패자다, 재취업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30년간 회사 생활하며 못 해본 것들을 할 기회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시간이야 라고요.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보자. 내일은 그것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자. 다음 주에는 관련된 사람을 만나보자 하는 식으로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안 맞으면 다른 걸 해보면 됩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잘 안 되면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자체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회사에서 더 잘했으면, 인맥을 더 쌓았으면, 돈을 더 모았으면 하는 후회를 버립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의미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삶을 긍정합니다. 명예퇴직은 힘들지만 덕분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덕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한 달 후, 이분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석 달 후,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반년 후, 그 프로젝트가 수입으로 이어집니다. 많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1년 후, 이분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위버맨쉬입니다. 상황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론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의 위버맨쉬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평생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내일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위버맨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힘이 되어주세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드래곤의 위버맨쉬 앨범에서 시작해서 니체의 철학을 거쳐 우리의 삶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지드래곤은 그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공백기를 지나 어려움을 겪으며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넘어서겠다. 과거의 나를 넘어서겠다. 남들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찾겠다고요. 위버맨쉬라는 앨범 제목은 그 선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철학이나 예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의 나이를 사는 우리에게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20대에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70대에도 여전히 성장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사는 이 삶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은 좋아, 다시 한번 살겠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학도 음악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37세에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듯이 우리도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 다시 쓰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드래곤처럼 예술적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위버맨쉬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위버맨쉬입니다. 누군가 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며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위버맨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극복하려고 해요. 나는 이런 작은 성취를 이뤘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버맨쉬 여정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철학과 현실, 예술과 삶이 만나는 지점들을 함께 탐구해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세요. 어제의 한계를 넘어서세요. 남들이 정한 틀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진짜 당신이 되세요. 그것이 위버맨쉬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지드래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